친구도 만나지 마라. 그웨이. 커피도 한 달에 4잔만 마셔라. 그웨이. 소화가 안 될 땐 뛰세요. 그웨이십니다. 그웨이. 연말정산의 시기에 맞춤 주제를 고른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올 한 해 동안 생민한 삶을 살았는가? 이 프로그램 자체도 굉장히 독특해요. 굉장히 극약 처방이긴 하지만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저걸 내가 다 지킬 수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프로그램이 흥한 데에는 그런 공감의 코드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김생민의 영수증 아니면 누가 이렇게 일반인의 그 사소한 소비에 주목을 해주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오늘 두 분 아주 의상이 그웨이십니다. 그웨이. 어? 아닌가? 잠깐만. 이거 지금 얼마 주셨어요? 이거 새로 산 것 같은데? 옷 보던 옷인데? 아, 저 시즌 1 때부터 입고 있었어요. 그웨이. 관심이 없어. 네. 아니, 새로 샀으면 스튜핏 줄라 그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네. 잠깐. 그레이 스튜핏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의 주제는 김생민입니다. 네. 요새 굉장히 핫한 지금 연예인이 됐어요. 그렇죠. 정작 방송에서는 이제 소비를 줄이자라고 얘기하면서 김생민 씨 요새 광고를 엄청 찍으셨더라고요. 광고 TV만 틀면은 광고 네. 한 서너 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버스를 타는 버스 정류장 앞에 그 김생민 씨가 광고하시는 호빵 광고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빵 안에 뭔가 닭고기가 들어있는 광고인데, 그래서 이제 호빵을 들고 이렇게 카피가 그거예요. 빵 먹고 닭 먹고 그레이트. 이게 이제 광고인 거죠. 그래서 진짜 김생민 씨라면 돈은 안 쓰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러게요. 이런 호빵도 사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내가 과연 광고주들이 네.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절약을 강조하지만 그만큼 그 절약 와중에서도 내가 사 먹을 수밖에 없게끔 하는 아이템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생민이 네. 광고를 하면은 절약을 하지만 요거는 먹어도 돼. 약간 이런 면죄부를 주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김생민 씨가 요새 굉장히 그렇게 좀 주가가 최근 들어서 제일 높은 연예인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김생민의 인기가 급상승하게 된 데는 김생민의 영수증이 가장 큰 공을 세웠을 텐데 이 프로그램 자체도 굉장히 독특해요. 네. 처음에는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이라는 네. 팟캐스트 안에 어떤 고정 꼭지로 출발했다가 이거를 가지고 KBS에서 재밌다. 한번 뭔가 정기 편성을 위해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예. 말 그대로 독립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오디오 팟캐스트가 TV로 진출한, 지상파 TV로 진출한 첫 사례일 거예요. 이게 아마. 그러게요. 사실 팟캐스트 하면은 네. 굉장히 좀 우리도 잉여사롱 와일드라는 오디오 팟캐스트 해봤지만 이 안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한데 거기서 결국 지상파까지 갔다는 것은 뭔가 지금 미디어 플랫폼 환경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걸 좀 시사하는 것 같고. 그 일찌감치 지상파에서 팟캐스트의 아이템을 가져가서 그 비슷한 포맷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얘들은 많았죠, 사실. 베껴서. 그렇죠. 말 그대로 뭐 베낀 거지만.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말씀하셨듯이 아예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지상파에 진출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플랫폼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또 많이 조명이 됐고요. 가장 이제 김생민의 영수증을 떠나서 김생민이란 인물이 사실 급부상하게 되는데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라디오스타였죠. 거기에서 김생민 씨가 염전에서 욜로를 외치다라는 특집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짠돌이 둘하고 욜로족 둘이 이렇게 나온 그렇죠. 이렇게 그런 조합이어서 약간 김생민 씨가 아껴도 너무 아끼니까 거기 있는 MC들이 이제 뭐 특히 김구라 씨가 난 특유의 그 깐죽대기로 난 저건 공감 네. 못한다. 저 너무 안 쓰고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평소와 비슷한 톤이긴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김생민 씨처럼 아껴야 간신히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어떤 지점에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김구라 뭐냐 하차해라 쭉 그랬는데 그러고 사과할 틈이 없이 그 다음 주부터 MBC가 파업을 해서 근데 이제 공식 사과를 올리긴 했죠. 그러니까 김구라로서는 수많은 말실수를 그동안 쭉 해왔잖아요. 굉장히 빠른 피드백이었고 또 그 이렇게까지 많은 저항이 있을 줄은 왜냐하면 자기는 뭐 늘 라스에서 해오던 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김생민한테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또 올해 한 그 상반기부터 굉장히 올해 방송가를 휩쓸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욜로였잖아요. 근데 이게 욜로라는 게 맨 처음에
그 화제가 그러니까 키워드로 급부상을 할 때만 해도 이게 뭔가 대안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표방하는 말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욜로를 표방을 전면에 내세우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이게 나는 오늘 하루에 지를 거야, 뭐 화끈하게 질러보자 이런 뭐 충동 구매, 충동 소비 이런 식으로만 되게 비춰져서 사람들이 어떤 이 욜로의 유행에 대한 어떤 반작용 같은 그 정서가 막 형성되는 시점에 이제 김생민이 뭔가 거기에 안티 욜로를 대표하는 그런 아이콘으로 막 급부상하는 무렵에 하필이면은 그 극과 극의 충돌을 보여주는 특집을 라스에서 딱 마련을 해서 거기에서 또 김구라로부터 핍박을 받아.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우리 생민의 어떤 네. 왜냐하면 그동안 TV에서 이제 욜로족의 삶이라고 보여주는 것들이 대부분 연예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일반 서민들은 하루를 뭐 내일 없이 오늘 하루를 즐겨보고 싶어도 저렇게 화끈하게 즐길 수 없는 그렇죠. 환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탕진잼이라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탕진잼의 그 최대치는 TV의 소재도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탕진잼은 저기 다이소 가서 탕진잼 특정 브랜드 이름 얘기해도 돼요? 천원샵 네. 천원샵. 네. 그러니까 정말 그쵸, 정말 천원샵 가서 바구니에 가득 채우지도 못해. 바구니에 가득 채우면 그거 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절반 약간 안 되게 좀 사고 집에 와가지고 그 라벨 뜯으면서 이렇게 한 15분 좋아하고 나중에 내가 이걸 왜 샀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일반 서민들의 탕진잼이거든요. 야, 그러면은 이제 연예인 욜로 해갖고 다 네. 연예인들 나와서 화려한 삶, 자유롭고 즐거운 삶. 줄로 여행 떠나고 네.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 걸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다가 그렇죠. 김생민을 보면서 거기에 본인의 어떤 박탈감을 느끼는 본인을 투영하고 김생민을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군요. 와, 나를 대표하는 드디어 연예인인데도 나랑 별 차이가 없어. 오히려 나보다 더해. 이러면서 자신을 투사하고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김생민이 또 떠오를 시점에 그 비슷한 시기에 그 미운 우리 새끼에서 이상민 씨가 대표적인 지금 궁상의 아이콘으로 둘이 같이 항상 엮여다니는데 이상민 씨가 일찍부터 미운 우리 새끼에 투입이 돼서 그 뭐 몇십억 대의 빚이 있다라는 거를 다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10년 동안 쭉 갚아가고 있고 앞으로 뭐 이런 소비 패턴을 쭉 유지를 해서 절약을 하면은 얼마 기간 안에 내가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다. 보통 그런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오픈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굉장히 좀 화려하고 소탈한 삶이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우리 삶하고는 그 수억 만년의 간극이 있었는데 이상민 씨가 거기서 정말 일반 어떤 채무의 빚에 시달리고 있는 가계부채가 최고조에 이른 대한민국의 서민들을 대표하는 듯한 그런 굉장히 절약하는 삶을 보여주고 또 거기에 굉장히 큰 호응이 일어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침 이제 좀 아끼고 절약하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의 정서가 공감대가 형성이 될 무렵 이제 적정한 시점에 이제 김생민의 영수증이 등장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도 네. 상당히 이제 장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렇죠. 다들 뭐 욜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들 매스컴에서는 욜로만 외치다가 김생민을 보면서 야, 저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인가? 추구한다기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다. 오히려 경각심을 얻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생민을 보면서 완전히 감정이입하는 사람들은 사실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너무 좀 심해. 그러니까 좀 왜냐면은 이게. 본인도 이거를 늘 강조하거든요. 자기는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고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10분의 1 정도만 수용을 하시라라고 이제 강조를 해요. 그리고 방송 자막에서도 계속 꾸준히 이 사람이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되게 이상해 보일 수 있다는 걸 자막으로도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약간 아이디어를 좀 얻는달지 아 저런 부분에서는 조금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얻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저렇게 살기는 어려워요. 사실 저도 보면서 약간 저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자주 하면서 보는데 저도 보면서 약간 아 요런 것들은 대비를 해두면 좋겠다. 요런 것들은 좀 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돼서 제가 고백하건대 김생민의 영수증을 보고 나서 적금 통장을 2개를 들었습니다. 진짜. 네. 아 정말. 와, 이게 영향을 미치네 진짜. 아니 실제로 그런 재테크하는 카페에서 제일 핫한 프로그램이 김생민의 영수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극약 처방이긴 하지만 여기서 나름대로 또 그런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거기에서 또 파생은행에서 이렇게 소액으로 적금할 수 있는 자유적금 이런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성공하게 된 데는 김생민 본인이 네, 정말 데뷔 이후 꾸준히 그렇죠. 자신의 월급의 거의 뭐 심할 때는 80%를 저금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삶을 굉장히 한 20년 넘게 네. 꾸준히 살아왔기 때문에 시청자들도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20년 동안 연예가 중계 리포터 생활을 하셨고, 그러니까 일이 없었던 적은 없는데 한 번도 이제 주인공이었던 적은 없는 거죠. 근데 김생민 씨는 거기에서 뭔가 한방이나 요행을 좀 바라고 왔던 게 아니라 20년 동안 계속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다라면서 저축을 해서 그 힘으로 사실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인 거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들이 저걸 내가 다 지킬 수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일리는 있어. 라는 거가 보는 사람들 뇌리에 박히는 거죠. 김생민의 영수증 2회 때 어떤 직업군이 내 사연을 보고 김생민 씨가 내린 처방은 네. 굉장히 공감할 만하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저 모바일 게임에 한 달에 50만 원씩 써요. 이거 완전 슈퍼 스투피드지 진짜.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이제 그 불균형한 소비가 있으니까 이제 의뢰를 한 거고 당연히 이제 거기에 스투피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이 있으니까 소개가 되는 건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 프로그램이 흥한 데에는 이제 그런 공감의 코드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한창 올해부터 요 몇 년 사이에 이런 월급쟁이들 관련해 굉장히 유행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오늘 밤에도 통장에 월급이 스치운다 뭐 이런 식의 말 그대로 정말 항상 이렇게 쪼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이너스 통장에 비해 이런 거가 이제 이미 모든 평균적인 어떤 서민의 일상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된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영수증을 볼 때마다 김생민의 처방의 위안을 받기보다는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정말 지르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렇죠. 늘 이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진짜 아무것도 지르지 않고 수입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딱 그 뭐 세금 내는 거, 뭐 공과금 이런 것만 빼면은 정말 돈이 스칠 일은 없거든요. 이렇게 쌓일 거 아니야, 차곡차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늘 이렇게 지르고 싶어지잖아요. 우리가 그 욜로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관련 신조어 중에 씨발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뭔가 아니 이거는 신조어이기 때문에 발음이라도 좀 약간 방송용으로 접하게 시발 비용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순화시키면 홧김 비용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욜로 라이프도 여유 있어서 나오는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성장 시대에 내가 진짜 미래를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내 집 마련의 어떤 거창한 목표가 너무나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즐기자. 최선을 다하자. 말 그대로 탕진이네. 진짜 그렇죠. 네. 네. 나에게 미래는 없다. 지금 오늘의 스트레스를 지금 이 탕진으로서 풀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완전히 이제 그 탕진해서 그냥 끝내자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내가 이렇게 충실히 살다 보면 이게 계속 쌓여서 내 삶의 에너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것도 나름 일리가 있는 얘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 맞는 그대로 얘기예요. 정말 그러니까 어떤 이런 무한 경쟁. 그러니까 저성장이면서도 무한 경쟁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OECD 최고 수준의 그 노동 시간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제 욜로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초반에 이렇게 막 유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반이 이미 형성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제 주변 지인들이 종종 쓰는 표현이 있어요. 처음 듣고 나서 정말 무릎을 탁 쳤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믿을 수 없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게 오늘날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재충전이지 하면서 휙 쏘고 나면은 남는 게 카드빚이야. 그러니까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럼 우리가 저축을 하고 어떻게든 여기서 여윳돈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라는 대안적인 어떤 소비 패턴 제한 프로그램이 나온 거죠. 솔직히 김생민의 영수증 아니면 누가 일반인의 삶, 누가 이렇게 일반인의 그 사소한 소비에 주목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김생민의 영수증이 김생민 자체의 어떤 그 히스토리도 물론 거기에 많이 결합을 했지만 특히나 이런 그 소비 그 가난한 서민들의 그런 사소한 영수증에 주목을 했다라는 거가 저는 굉장히 예리한 착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제 김생민이 살아온 삶과 캐릭터를 네. 이제 프로그램 꼭지로 하나 만들어서 프로그램으로까지 이제 성장시킨 건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김생민 본인의 힘도 있지만 송은이 김숙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지금 프로그램도 그렇고. 네. 이 프로그램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저 3MC 중에 가장 뻣뻣하고 가장 카메라를 보면 긴장하는 게 김생민이에요. 그거를 대놓고 놀리고 어. 원활하게 굴러가도록 꾸준히 관리를 해주는 가운데 김생민이 컨텐츠를 좀 편하게 좀 아는 누나 동생과 이야기하듯 편하게 좀 털어놓고 있으면은 너무 악기란 이야기만 계속 나온다 싶을 때 김숙이 적당히 들어가서 이거를 싹 풀어주고 말씀하신 트렌드 같은 것들을 읽어내서 이게 분명히 프로그램으로 하면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읽어낸 것도 그 송은이 김숙이 비밀보장에서 꾸준히 어떤 사연을 듣고 그거에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지금 동시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사연을 계속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짚어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생민의 성공이기도 하지만 기획자 송은이 김숙의 성공인 것도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김생민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김생민의 영수증 말고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도 여기저기 얼굴을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짠내 투어라는 네. 프로그램도 한 2회 정도를 방송했는데 네. 짠내 투어를 보니까 김생민이 확실히 송은이 김숙 없는 김생민은 확실히 좀 약간 시너지를 내는데 좀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또 이런 그 최근에 관찰 유행이 완전히 그 뭐 대세가 돼버렸는데 그런 포맷의 프로그램에는 또 직접 처음으로 출연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 그대로 제목에서부터 이거는 김생민의 캐릭터에서 뽑아온 프로그램인데 김생민의 영수증과는 반응이 많이 달라요. 그냥 무조건 아끼는 것만 네. 하다가 여행의 본질인 재미와 이런 걸 다 놓치고 그렇죠. 그런 거 보여주고 네. 또 김생민이 원래 이제 좀 애드립에 강한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애드립을 쳐줘야지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하니까 뭔가 재미도 없고 좀 애매한 프로그램이 돼버린 거죠. 이번에 70분으로 확장 편성하면서 영수증이 또 이제 그 스튜디오 밖을 나가서 의뢰인 집으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제작진도 그렇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김생민에게 더 많은 경험을 쌓게 해주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완전 그냥 정글로 나가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예능에 나가서 부딪혀야 되는데 거기서 박명숙 씨를 붙잡고 박명숙 씨, 형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노하우를 막 전수받으려고 하고 네. 그런 정말 절실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저는 좀 초점을 잘못 맞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짠내 투어의 절정을 그 미운 우리 새끼에서 이상민 씨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초저가로 가는 일본 여행 해가지고 정준영 씨랑 같이 배를 9시간 정도를 타고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엄청나게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정말 그 수십억의 채무가 있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씨는 이제 이상민 씨가 창조해낸 유행어가 있잖아요. 궁상이 아니라 궁셔리예요. 궁상하고 플러스 럭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궁상이지만 그래도 자신이 예전에 누려왔던 그런 어떤 그 화려한 삶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궁상이라고 해서 금욕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뭐 이미 삶의 여러 가지 즐거움을 맛본 사람이니까 그 즐거움을 여전히 맛보지만 내가 그만큼 어떤 물리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과의 균형을 맞추는 선에서 이제 그런 초저가 뭐 여행이라든지 초저가 요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탄생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것도 김생민이라는 하나의 절약의 아이콘, 그러니까 금요 말 그대로 정말 여기서는 극단적인 처방을 하기 때문에 친구도 만나지 마라. 커피 매니아한테 커피도 한 달에 4잔만 마셔라. 이런 식의 처방을 하는데 이게 아무리 극약 처방이라고 해도 김생민이 혼자서만 그런 말을 하면은 이 프로그램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고요. 옆에서 송은이가 항상 그 목표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의 욕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표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초월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이 프로그램은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짠내 투어에서 무작정 이렇게 아끼고 이런 모습이 좀 되게 짠하더라고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좀 안 좋고. 그 김생민 씨가 사실 본인의 이름을 건 TV 쇼가
지상파는 이게 처음이지만은 케이블까지 합치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2014년부터 경제 채널 쪽에서 그 비즈 정보쇼라는 거를 자기 이름 걸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 경제 예. 채널에서 중소기업 같은 데서 뭐 나온 어떤 제품 같은 것들 중에 이제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 가격대 물건 같은 걸 보여주면서 이제 뭐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이 가성비가 좋으니까 사용해 보시면 좋다 이런 거 하고 또 그 기업의 이제 CEO도 만나서 인터뷰하고 약간 이런 코너인 건데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화제가 안 됐던 이유는 반대로 영수증이 화제가 된 이유는 김생민의 영수증에서 해주는 처방은 굉장히 극단적이기 때문이에요. 본인도 이야기하다가 민망해서 웃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웃겨보려고 트집을 잡고 어떻게든 웃겨보려고 소화가 안 될 땐 뛰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야기하면서 민망해 하거든요. 전지적 참견 시점도 사실 1화에서 김생민 씨가 출연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거기에서도 약간 보기 불편하다는 반응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이게 코미디를 섞은 극단이라는 거를 전제에 깔아놨기 때문에 재밌는 건데 그거를 고스란히 일상에 어떤 그 적용을 시키는 모습을 봤을 때 야, 저게 말로 했을 때 재밌지. 저걸 저렇게 하는 거를 직접 보는 게 과연 재밌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 거죠. 그리고 김생민이 갖고 있는 굉장히 절약, 짠내 이런 이미지를 그냥 이렇게 너무 쉽게 소비해버리는 지금 핫하다고 하니까 네. 광고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너무 한꺼번에 그냥 확 소비해버리고 이게 좀 잠잠해지면 또 그 다음엔 또 별로 그냥 무덤덤해지고 김생민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듭니다. 저는.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박명수의 유행어 중에 하나가 티끌을 모아봤자 티끌이다. 네. 그러니까 그냥 다 써버려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박명수가 욜로는 내가 최초다라고 욜로는 내가 먼저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 말이 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뭐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게 되게 좀 냉소적인 말이기도 하고 되게 자조적인 말이기도 한데 그게 연예인의 입장과 또 서민의 입장은 또 다르다는 거죠. 연예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티끌과 서민의 입장에서 말하는 티끌은 이건 서민 알잖아요. 우리 핸드폰 소액 결제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태산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티끌이라는 게 정말 그 연예인들이 말하는 그 티끌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김생민의 영수증이 그 티끌에 주목을 하고 티끌도 모아도 그래도 그게 꽤 큰 돈이 된다. 삶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어떤 서민의 그런 굉장히 좀 궁상맞고 찌질하고 이런 식으로 소외가 됐었던 배제가 됐었던 삶에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해 준다라는 점에서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무작정 뭐 절약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짠돌이 이런 것만 강조하고 그런 그렇죠. 이미지만 예능에 네. 희화화하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껴서 뭐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내 삶에 조금이라도 좀 더 의미 부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서민의 삶, 보통의 삶에 주목했다라는 게 저는 이 프로그램의 더 큰 의의라고 봐요. 그 지점에서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생민 씨가 워낙 아끼는 삶을 살다 보니까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지출에 대해서 저건 쓸모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지점. 일단 그냥 스튜핏 딱 해서 그냥 그렇죠. 단점을 빡 내리잖아 그냥. 이게 15분짜리 방송일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고양이를 키우는 분인데 이분이 좀 빚도 있고 전세로 옮겨가는 이런 게 목표였던 사연을 보낸 분이 계신데 이분이 고양이를 키우니까 고양이 칫솔이나 치약을 이제 주문을 하거든요. 고양이 칫솔이나 치약이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뒤에 가서 고양이 병원비가 지출이 되니까 이거 보라고 고양이가 병원비 병원을 갈 때 큰 돈이 나가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돈을 저축해 놓는 게 중요하지 고양이 칫솔이나 치약이 과연 필요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애들의 잇몸이나 그 이빨 건강을 꾸준히 평상시에 관리를 해줘야 나중에 병원에서 큰 돈이 안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사소한 지출 같은 것들이 되게 쓸모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해 영역 바깥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쉽게 약간 저거는 쓸모없는 지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도 그것이 굉장히 어떤 표준 시민의 삶의 어떤 그 시야 안에 gat혀 있다라는 인상도 있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좀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영수증을 의뢰를 하셨는데 이분이 잭스키스 팬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이 네. 고양이 키우시는 분. 근데 이제 그분이야. 덕질의 돈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난 되게 스튜핏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콘서트로 굉장히
거의 한 10만 원 단위의 돈을 썼는데 거기에 스투핏이라고 안 하고 내가 이 지출을 함으로써 행복을 정신적인, 얻었다면 만족. 그거는 충분히 가치 있는 소비다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워낙 자잘한 것들 지출 항목을 다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들쭉날쭉한 그런 점은 있는데 본질적으로 뭐 그런 꼰대 같은 스타일이라면 이 영수증이 그렇게까지 이제 막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고, 하지만 이제 이승환 평론가가 말하는 그런 어떤 표준 시민의 삶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는 약간 저도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이번 최근에 2회 때 그 군인 네. 거기에서도 이분 군인의 영수증 항목 중에서 그런 1,000원 샵에 가서 옷 건조대, 이불 건조대, 양말 건조대를 따로 샀는데 과연 이게 옷 건조대 하나로 해결을 하면 되지 이게 다 필요하냐? 그냥 군인이니까 그 청사가 비었을 때 마루에 그냥 널어라 이런 식의 처방을 했는데, 권혁수 씨가 최근에 해외에서 쇼핑을 한 항목이 옷걸이였어요. 그때 김생민 씨가 되게 충격을 받더라고요. 옷걸이를 사? 그러니까 집에 늘 있는 거 아니야? 그 옷걸이 자연 발생설을 믿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거 근데 살림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김생민 씨의 아내가 안에서 살림을 하면서 아니면 이제 그걸 구입을 했기 세탁소에서 때문에. 갖고 온 거. 그걸 이제 그러니까 쓰는 그것도 거지. 갖고 오는 것도 그죠. 아내가 결국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굉장히 아끼고 이제 재테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꽉 막혔다라는 뜻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그러니까 본인의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드러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부분을 김수욱 씨하고 송은인 씨가 조금 더 많이 치고 들어와줬으면 좋겠는 것도 있고요. 저는 김생민 씨를 사적인 자리에서 뵌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황정민의 FM 대행진이라고 네. KBS 쿨 FM 라디오 프로그램 게스트로 오랫동안 했는데, 김생민 씨도 목요일 날 게스트였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게스트들 모이는 자리에 이렇게 해서 마주치고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역시 매니저 없이 항상 혼자 다녀요. 방송에 항상 직접 운전하면서. 그러다가 요즘은 일이 굉장히 늘어나서 매니저 없이는 하기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되게 큰 회사죠. SMCNC와 계약을 했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 이제 기사 보다가 좀 걱정되네요. 그래서- 좀 쓸데없는 예능 프로그램에 다 나올까봐. 그래서 저도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뭐 또 회사 차원에서 또 이제 김생민 씨가 이런 걸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탐구를 같이 고민을 좀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사실 연예계라는 곳이 굉장히 좀 한방, 어떤 요행도 좀 작용하고 이런 곳이긴 한데, 김생민 씨는 말하자면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성실하게 꾸준히 뭔가 장기 자기의 근속. 장기 근속을 해왔는데, 이런 사람도 나중에는 빛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네. 열심히 하면은 뭐 저금하는 것뿐 아니라 그냥 삶 자체, 일 자체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빛을 보는 날이 있구나라는 어떤 희망 같은 걸 심어준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도 또 되게 재밌는 게, 앞으로 김생민이 지금까지 뭐 수십 년 동안 이런 삶을 고수해왔지만 이게 점점 이렇게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이 프로그램이 또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최근 2회에서 김숙의 집에 가서 네. 이제 김숙의 소비 패턴을 막 이렇게 이렇게 김숙 막 너무 진단을 인간적이야. 하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가장 또 되게 화제가 됐었던 장면이 소다수. 그 탄산수 제조기 네네네. 거기에서 자신 있게 스투피 딱지를 딱 보자마자. 붙였는데 그 물맛을 한번 보더니 살짝 이렇게 흔들리는 표정을 짓다가 거기에 레몬청을 딱 하시니까 그 딱지를 떼버렸어요. 조용히 떼더라고요. 그레이까지는 안 되지만 네. 딱지는 떼줄게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뭔가 이분이 그만큼 절약을 해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자신의 욕망에 울타리를 쳐놓고 그 한계에서만 살았다는 건데. 진짜 금욕을 해온 거죠. 그렇죠. 진짜. 수도사처럼 진짜. 근데 다른 즐거움을 이렇게 허점을 자꾸 소비요정 김숙이 파고들면서 다른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그런 또 변화의 과정? 네. 저는 그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사실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 아까 일반인들, 아까 뭔가 그래도 삶의 즐거움 찾기 위해서 소소한 탕진 이런 거를 하면서도, 욜로를 추구하면서도 한편은 또 아껴야 되고, 여기 약간 동전의 양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딜레마를 네. 겪고 있는데, 늘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거를 김생민 씨가 이제 지금 그 상황으로 처해가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를 보면서 우리가 또 더 깊이 공감하고 여기서 또 배우기도 하고 즐거움도 느끼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김생민을 주제로 해서 또 재미있는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잉여사롱이 오늘부로 시즌2 딱 20회째를 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20회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재정비의 시간을 또 갖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이제 잠시 이제 쉬는 타임을 갖고 재정비도 하고 저는 이제 방송이 쉬는 사이에 뭔가 일수가 다 나가서 음. 돌아올 때 뭔가 그 컴백 기념으로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참 좋겠네요. 지금 얼마나 나갔어요 지금? 제가 그 속도가 좀 줄어가지고요. 체크를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2018년에는 이제 모든 분들의 살림살이가 좀 더 네.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면서 네. 저희들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